1544-8520으로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저는 그 영등포구에 있는 네.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하나하고요. 네. 수원 율전동에 있는 율전 삼성 아파트를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앞으로 향후 전망 같은 거나 미래 가치 같은 게 네. 어떻게 펼쳐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그 미래 가치를 보고 뭐 매도를 해서 어딘가로 갈아탈 계획도 있으신 거고요. 좀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한데, 네.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미래 가치가 좀 있다고 그러면 그냥 안정적으로 있고 싶기는 한데, 네. 별, 그런 전망이 좋지가 않을 것 같으면 갈아타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속 보유는 하고 싶으신데 네. 어떤지 그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영등포 네. 푸르지오랑 수원의 삼성 아파트 율전동. 네. 알겠어요.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수원 우리 율전 아파트 먼저 좀 볼게요. 자, 수원 율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1단지, 2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네. 내용을 보니까 우선은 역에서 가까워요. 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자, 역세권에서 크게 멀지 않은데, 자, 사실 여기 단지를 보면 연식이 좀 됐어요. 이제 한 28년 차, 29년 차, 좀 연식이 되었고, 무엇보다 사실 요런 형태의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 즉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높질 않아서 재건축이나 특히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보이는, 즉 지금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 성균관대 근처에 지금 화서죠, 예, 율전 이쪽이 재개발 특히나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이죠.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다소 좀 의문이에요. 아마 여기 구평 가격대가 한 5억 선 중반, 요 정도, 그 정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예, 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보다는 여기는 실거주 가성비 단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앞으로 철도 교통이 조금 더 보강이 될 거예요. 이제 급행고속철도 등등등등. 자, 그래서 저는 옵션을 두 가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실거주를 하시고 계신데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부분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정도 금액에서 이걸 팔고 다른 데로 갈아타려고 하는 부분들, 즉 이쪽은 임차로 거주를 하고, 그렇죠? 갈아탄다 또는 차액을 가지고 서울의 조금 핵심지에 재개발 쪽에 조금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한다면 이건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가 될 수 있겠고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 정도 금액에 있어서 갈아타서 또 시세 차익을 볼 만한 아파트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사실 여기 전세 빼고 아마 남는 금액이 전세가 한 3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면 한 2억 선 정도인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자금대가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세를 또 지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2차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우리 영등포를 좀 볼게요. 자, 영등포는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 여의도 쪽에 가깝죠? 예. 영등포에 가까운 여의도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영등포 푸르지오가 아마 단지가 크죠. 2,400세대. 대단지로 알고 있어요. 2,400세대 대단지고 영등포역에서도 초역세권이고, 그렇죠? 네, 영등포역에서도 초역세권이고 대략 여기에서도 대표성을 띈 아파트이고 무엇보다 이 지역이 어떻죠? 자, 영등포역 앞에 나왔네요. 자, 영등포 푸르지오. 자, 이쪽 지역은 영등포 푸르지오가 용적률이 이미 200%는 넘은 상태예요. 하지만 건폐율이 높지 않고요. 무엇보다 여기는 이미 역에서도 초역세권이면서도 직주 근접이 모두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등포 푸르지오의 경우에는
이후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오히려 율점보다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용적률이 이미 250%나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부분. 이쪽은 전부가 준공업 지역이에요. 즉 최대 용적률을 기본 용적률 300%가 아니라 40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인센티브를 더했었을 때고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했었을 때에도 충분히 300%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즉 준공업 지역의 혜택을 보면서 역세권이면서 여의도와 영등포의 직주 근접의 혜택까지 볼 수 있고, 주변에 아직 신길 쪽, 또 우측, 또 여의도 쪽이 지금보다는 미래 가치가 많이 더 좋아질 중심 업무지구들이 다가오고 그 사이즈가 더 볼륨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봐드리면 영등포 푸르지오는 보유를 하시고요. 예, 지금. 그리고 율전 쪽은 지금 이미 실거주를 하고 계시니 사실 이 부분도 지금보다 기울기가 조금 낮을 뿐이지 크게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영등포 푸르지오는 보유, 그리고 율전 경우에는 꼭 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의 재개발이라든지 소액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싶으시면 그때 이제 갈아타는 쪽으로 하고, 우선은 보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또 좋은 재테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희 부모님이 네. 강남 논현동에 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미 은퇴를 하셔서 네.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면서 네.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음. 지금 갈아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재건축이 되는 건 좋지만 또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논현동의 재건축 아파트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아파트인가요? 동현 아파트입니다. 네. 동현 아파트.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지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를 좀 여쭤볼게요. 자, 부모님이 여기 지금 거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자, 5년 이상 실거주를 하신 걸까요? 네, 아, 그리고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20년이요. 아, 20년. 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네. 조합원, 지금 현재 논현동 동영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담금이 부담이 되시는 상황이에요.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10년 보유, 5년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매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고 또 조합 설립인가, 또 사업 시행인가, 관처인가, 나중에 입주하기 직전까지도 언제든지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도정법상에. 자,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분담금에 대한 이슈를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들에서 하나 예외 조항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동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23년 정도의 정비계획 고시를 내려다가 이후에 지금 일정 부분 또 소유자들 간에 이견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좀 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즉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에서 시청자님이 고민을 하시는 분담금을 내는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해관계들이 조금 더 조율도 돼야 되고요. 오늘 요이 땅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입주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아직도 조합을 공식적으로 조합 설립이 인가되는 단계, 또 시공사 선정하고 또 관리처분 인가 받고, 아직은 지금 재건축에 지금 초입을 좀 지난 상태 정도다라고 인지를 하면 됐고, 자, 무엇보다 저는 지금 매도보다는
보유를 더 하시는 쪽을 좀 강하게 권유드려요. 자, 왜 그러느냐? 아마 여기 국평이 거의 이제 한 30억 가까이 육박을 할 거예요. 자, 이유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동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의 이 학동 강남구청역 사이에서 재건축을 할 만한 단지가 없어요. 예,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고 여기가 아마 용적률이 한 170%대 그리고 지금 대지 지분도 일정 부분 16평에서 19평, 충분히 15평 이상이니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죠. 아마 분담금이 부담이 물론 되시겠지만 웬만큼 큰 평수로 가지 않는 한 1억 전후 정도가 아마 최초에 고시가 나왔을 수 있어요. 물론 이후에 좀 상승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말고 앞으로 최하 우리 4년에서 5년 정도 단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기 시점. 그러니까 분담금은 한참 뒤의 일이에요. 분담금은 언제 내느냐? 이때 내는 게 아니고 관리 처분 인가되는 시점에서 일부 30% 그리고 착공해야 또 한 40% 그리고 입주할 때 또 한 30% 이렇게 나눠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았고 최근에 아파트 지금 상승기 한 1년 반 또 넉넉 잡아서 2년 정도에 아마 이 동현 아파트는 시세 상승률이 30% 이상 서울의 일반 아파트 상승 기울기를 훌쩍 뛰어넘는 높은 기울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기울기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파라지거나 이 기울기가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입니다. 지금 바로 판매를 하시기보다는 매도하시기보다는 보유를 하고 계시면 충분히 나중에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실제로 피부로 와 닿아 있는 전에도 많은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권유를 해보시는 걸로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자, 들으셨죠,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부모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44-851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덕분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킨텍스 원시티를 분양받아 현재 6년째 거주 중이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24년 8월에 장항지구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는 반도 유보라 분양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반도 유보라는 현재 28년 입주 예정이고요. 네, 근데 거기에 입주하면 2주택자가 되는데 네. 원시티는 분양가보다 현재 많이 오른 상태도 입지도 좋아서 근데 유보라는 이제 호수공원이 집 앞이고 네. 구조가 좋아서 제가 했거든요. 네. 근데 2주택 보유세 부담도 있고 양도세 문제도 걸리고 해서 원시티를 매도할까 하는데 네. 매도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지 또 원시티가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은 있는지 매도를 해야 된다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매도해야 될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자, 원시티냐 반도 유보라냐 매도를 한다면 어떤 게 더 맞는 선택인 건지 세금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놓칠 수가 없는 거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앞으로의 또 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이 두 아파트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킨텍스, 우리 GTX 광역 급행 고속 철도 우리 들어가는 GTX 바로 시작점 앞에 있는 위치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전체적으로 일산 내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을 보유를 좀 하고 계시고, 또 하나 보유하고 계신 데는 여기 아래쪽에 우리 지금 장항동,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아마 28년 7월 입주 우리 고향 장항 카이브 유보라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네요. 자, 어느 부분을 먼저 매도를 하면 좋은가? 자, 매도할 때는 조금 덜 오른 걸 매도하는 순서로 하는 게 맞고요. 혹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급하게 지금 자금을 좀 쓰셔야 되는 상황이 좀 아니요, 있으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시면 자,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킨텍스 우리 원시티 많이 올랐고 입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굳이 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 일산 전체 입지에서 사실 일산이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충분히 서울에 있는 상업지들이 많이 올랐는데 얘네들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그 외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풍선 효과, 규제에 벗어나는 풍선 효과들을 보는 단지들 중에 사실 일산에 있는 서울과의 연결성, 접근성이 좋은 단지들이 시세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중에 대표적인 단지들이 우리 GTX역이 들어오는 킨텍스역 주변의 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분양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매수하셨을 때 이후에 올랐지만, 자, 원래 잘 달리는 말이 조금 더 잘 달려요. 예, 그래서 매수를 할 때도 투자 가치 관점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부분을 권유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유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사실은 여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 다 했었을 때도 아마 경쟁률이 한 7대1, 8대1 이 정도 되지 않았나요? 예.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호수공원 뷰도 있고 아직은 미래에 지금 공공주택지구들, 즉 뭐냐 하면 주변이 개발이 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의 아파트, 즉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조금 벌판이었는데 이제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 균질성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세가 끝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입지로 보면 킨텍스가 먼저, 그렇죠? 네, 장항 유보라가 두 번째예요. 꼭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28년 7월 예정인 요 단지를 먼저 매도하시는 쪽이 맞는 것 같고요. 자, 자금이 급하시지 않다면 굳이 지금 보유세 때문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당장 서둘러 하실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봐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으셨죠,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산 주변에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